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다가 여기다가 또 일론 머스크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일론 머스크의 이 성추행 사건 관련된 게 또 탁 튀어나왔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펀더멘탈하고는 거리가 멀죠, 사실. 요때 보시면 이 차트 보시면 요때도 보시면은 2021년 1월부터 해서 고점에서 쭉 빠졌어요. 요렇게 빠졌죠. 네. 여기서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 30% 빠졌던 장이에요. 여기도 30% 정도 빠지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빠져서 거의 50% 된 거고요. 근데 요때도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었냐면 대리스크 가침 테슬라, 뭐 머스크의 제국 무너지고 있나 이런 기사부터 시작해서 네. 혁신 아이콘이라고 불렸는데 지금 테슬라가 대형 악재 만나서 급제도 걸리고 있고 예, 또 중국 시장에서 판매 부진에 빠졌고 예, 그 다음에 창업자 CEO에 대해서 엄청난 똑같죠 지금 예, 똑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결국 그거 지나고 났더니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네. 예, 판매 대수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그거 숫자를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전에도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지금 한 대당 세전이익 11,600달러. 신용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9,400달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츠가 8,400달러, BMW 7,300달러, 복수액은 5,000달러 쭉 내려가서 이제 거의 뭐 돈을 못 버는 수준의 포드와 GM과 토요타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GM과 포드가 경쟁이 될까요? 테슬라랑? 안 된다고 봐야 되죠. 이미 선점을 예. 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가 워낙 생산성이 높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자리매김을 할 테고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를 할 테고 또 많은 분들은 테슬라 차를 찾게 될 거예요. 또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직원 수가 2017년부터 2021년 약 5년 정도 걸리는 시간 동안에 3배가 직원 수가 늘었는데 판매 대수는 거의 10배가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효율성이 또 이게 각도가 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꺾인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생산성이 엄청나게 계속 좋아진다는 거죠. 게다가 테슬라 노조가 없어요. 예, 왜 우리가 그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문제가 있거나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가장 노조가 센 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속도 그리고 효율성이 늘어나는 속도가 이렇게 높은 산업이라면 이 산업을 기존의 굴뚝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개솔린 관련된 내연기관 관련된 자동차 회사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숫자를 믿으신다면 지금 같은 좋은 기회는 없는 거죠. 물론 옛날에 샀으면 참 좋았겠죠. 네. 네. 근데 그 스페이스X, 그러니까 테슬라를 얘기하면 또 스페이스X를 빼먹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스페이스X가 이번에 이제 뭐 원화로는 한 2조 원 정도 되는 이제 자금을 조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지분적으로 뭔가 스페이스X랑 테슬라 섞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은 좀 같이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테슬라의 어떤 주가라든지 향후 기업 가치나 뭐 이런 데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또 혁신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가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전기차로 갔죠. 전기차로 가면서 우리가 멀티플을 갖다 10배씩 받았어요. 증자를 하면서 자금 조달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가치보다도 훨씬 높은 미래를 보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1700%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옛날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한 거로 계산하면 거의 뭐 3000%가 넘죠. 그죠? 3000%가 넘는 상승을 했죠. 그 비즈니스만 가지고. 근데 지금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예요. 매출 기준으로서 1조 시장이 곧 올 거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어요. 게다가 옛날에는 이제 나사가 뭐 쏘아 올리면서 관련된 로켓을 만들고 생산하고 관련된 원자재를 가지고 오고 또 성공 확률과 이런 걸 다 계산했었을 때 그러니까 순익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앨런 머스크가 잘하는 것을 그걸 아예 다 뜯어 고쳐버려요. 그걸 갖다 다 분해시켜서
다시 비용을 재설정을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전기차였거든요. 똑같이 지금 이 우주 산업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엔진 관련된 비용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있죠. 옛날에는 한번 쏘고 나서 끝. 근데 요즘에는 쏘고 나서 다시 되돌아와서 착륙을 시켜서 또 다시 쓴다 이거잖아요. 이거 엄청난 재활용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아무도 상상을 안 하고 있던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스페이스 X 산업도 테슬라만큼 또 엄청난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죠, 오히려. 점점 더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굉장히 파워풀, 그러니까 정말 놀랍다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이런 것들을 막 연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슈퍼컴퓨터 얘기 나오고 있고, 그죠?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사실 뭐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뭐 착륙시키고 이건 정말 엄청난 물리학이 들어가고 막 계속 변수를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적응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가는 산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련된 지금 AI 관련된 이게 완전 산업화시키는,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AI 제너럴 쪽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쓰기 평준화되는 AI가 앞으로 30년 뒤에 올 거다고 예측을 해왔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6년이래요, 이제. 그만큼 짧아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 좀 큰 그림이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성장주 다 버려야 되느냐? 그냥 가치주 사야 되느냐? 그냥 굴뚝산업 사야 되느냐? 석유 관련주들 사야 되느냐? 석탄 관련주를 사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요즘에는. 왜냐면 막 인플레이션 높고 그러니까 막 유가만 올라가고 막 다들 이 원자재 주식만 사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막 느낌을 만들잖아요. 그게 맞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기술력이 발전을 하고 있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면 미래의 성장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면 절대로 그쪽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LN님께서 질문 주신 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고 좋은 말씀이신데 당연히 이제 대단한 기업이고 한데 이게 자율주행 또 스페이스X 그리고 이제 테슬라봇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회자되는 내용들인데 이런 게 이제 뭐 사실 지금 당장 실적에 반영되기 힘들고 한 2, 3년 정도 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밸류가 반영이 될까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밸류 돼요. 왜냐면 자동차만 전기차만 놓고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지금 이제 테슬라의 현재 저희가 돌리는 모델인데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컨센서스를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지금 이게 컨센서스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좀 키울게요. 자, 컨센서스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예상 이익치가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ROE가 지금 얼마로 예측이 되고 있냐면 거의 평균적으로 41%가 나오고 있죠. 네, 그죠? 43, 40, 36. 요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리스크 프리미엄 3.5% 정도만 반영을 해서 적정 가치를 돌려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이 104%, 1356불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예를 들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그죠?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평균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8%로 올렸다 칩시다. 8%로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죠, 이렇게. 근데 8%에다가 금리도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다. 3.5%를 칩시다. 3.5%를 넣어요. 또 떨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아예 나중에 미래 성장이 정말 안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해봅시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이익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40%대 ROE가 아니라 그냥 30%대로 ROE로 바꿔봅시다. 30%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이너스 25.5%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익이 엄청나게 뚝 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ROE가 40% 평균인데 30% 떨어질 거다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40%라고 칩시다. 그냥 30이 아닌 40이라고 쳐요. 40이라고 치고 계산해 보면은 상승여력이 30%가 나와요. 즉 성장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안에. 근데 그 성장이라는 전제 조건이 뭐죠? 계속해서 전기차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테슬라를 들어가 보시면은 테슬라가 앞으로 몇만 대를 팔고 얼마의 이 생산 캐파가 생기고 어느 정도로 매년 팔 거고의 이 차트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마저도
그것만 매칭을 해도 지금 가치는 적어도 1000불은 나온다라는 거죠. 예, 지금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 반영한 거예요. 지금 리스크 프리미엄을 8%로 땡겼고 금리를 3.5%까지 올렸고 그 다음에 ROE를 지금 현재 평균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그냥 여기 수준이다 라고 계산했었을 때 지금 이 숫자가 863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옛날로 되돌려서 처음으로 되돌리면 다 되돌려보면 결과값은 1356불이 적정 가치라는 거죠. 물론 그 아크 인베스먼트의 캐시 우드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3,000달러 가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좀 예, 그거는 이제 다른 가치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뭐 스페이스X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 보험, 그 산업까지 다 이렇게 가지고 하고 그 매력이 생긴다고 치면 그 3,000달러가 나오는 거고요. 그냥 요 전기차만 가지고 전기차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감안했었을 때는 그때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었을 때 1,300불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인 요때부터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2위는 애플인데 애플도 이제 연초 대비로 마이너스 22% 정도 빠져 있고 생산 라인 확대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근데 애플도 사실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총 1위였고 사업 개미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어떨까요? 중국의 20% 정도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데 뭐가 더 장점일지 길게 봤을 때. 네. 자, 이제 애플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워런 버핏이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거의 40%를 차지하는 게 애플이죠. 그러면 애플이 이렇게 마이너스 27% 빠지면 워런 버핏이 뭔가 잘못하는 거겠네, 그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엄청나게 다들 좋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결국은 애플의 종목이 어느 정도의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보시면 애플이 이렇게 지금 훅 빠졌다가 코로나19 때, 그죠? 중국의 비중이 높으니까 당연히 많이 빠졌었죠. 그렇지만 쭉 가서 248%나 상승을 했어요. 계속 중국에서의 유일하게 애플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마켓셔가 지금 뭐 거의 미미하죠. 왕창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은 유일하게 지금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이 생태계를 건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일어났지만 27.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놓고 보고 있으면은 더 빠지는 게 아니냐 걱정을 하실 수가 있겠으나 현재의 펀더멘탈을 놓고 봤었을 때 요런 숫자들이 나와요.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 PER이 20배 수준입니다. 그죠? 게다가 이제 PBR이 확 떨어져요. 게다가 ROE가 지금 160%, 74%, 49% 정말 높은 ROE를 창출합니다. 이게 컨센서스를 가지고 한 거예요. 요 숫자로 계산을 쭉 했더니 배당 수익률만 3%가 나와요. 아니 이렇게 큰 기업이 배당 수익률만 3%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그 애플이 지금 매년 자사주 매각 매입 소각하잖아요. 그거를 계산하면 그게 얼마냐면 4%예요. 그러면 3 더하기 4야 7%예요. 예. 아니 이 주식을 왜 안 들고 있어요? 그죠? 아니 이렇게 이 애플이 망할까요? 안 망하죠. 예. 성장을 못하나요? 성장 못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금이 제일 많은 기업이고 이 현금을 주주들한테 돌려준대요. 1년에 7%씩이나. 내가 산 가격. 주식을 산 가격에. 이거는 당연히 지금 금리가 아무리 많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2배를 돌려주는 거잖아요. 금리가 3%라 치면 2배 넘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 게 맞죠. 그래서 가치주를 투자하시는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님도 애플을 봤었을 때 이 정도고 이 정도의 성장 산업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이 내수주이기도 하고 또 글로벌리 자리를 잡았고 경쟁력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걸 계속 뭐 이런 가격대에서는 더 사 모으시겠죠. 네. 그래서 애플은 지금 중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생산 기지를 보시면 지금 생산을 하는 것이 중국이 전체 아이폰이나 뭐 아이패드랑 뭐 이런 것들을 다 생산할 때 있어서 전체의 거의 90%를 중국에서 생산을 해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갑자기 상해를 봉쇄를 해버리면 생산 차질이 생기고 그러면 그 매출을 일으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악영향을 받으니 그것을 지금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도로 할 거냐, 그죠? 아니면 베트남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하게 되기는 어렵겠죠. 예, 그럴 거고, 그 다음에, 매출로 보면은 중국이 전체 그 애플의 판매 중에서 20% 정도를 차지해요.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이 훨씬 많이 차지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생산과 그 매출을 나누어서 봐서 네. 중국이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고 애플은 그걸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하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인도는 어쨌든 떠오르는 뭐 생산 기지에 떠오르는 매출 떠오른 게 아니죠. 지금 이미 벌써 굉장히 큰 매출을 일으키는 쪽이고 당연히 인도 쪽에 좀 더 관심이 갈 거고 인도와 더 릴레이션십을 좋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또 인도만 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러시아에 천연가스 수입하는 걸 보면 인도도 당연히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자기의 중심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애플의 입장에서는 그걸 다 다각화시켜줘. 너무 한쪽에 쏠림 현상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